세자 책봉도 받지 못한 채 12살의 왕이 된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조정이 선택한 방법,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 자, 그런데 이때 성종은요, 할머니 치마폭에 둘러싸여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사를 돌볼 때를 대비해서요, 정말 유교 군주가 되기 위한 학문에 매진 또 매진합니다. 자, 그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다? 임사옹. 네. 그렇게 성종이 즉위한 지 7년이 지난 1476년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성종이 드디어 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종은요, 이들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언관. 자, 언관은요, 국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왕과 관료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담당 관직을 말합니다. 네, 드라마에서 사사건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걸 외치는 신하들이 주로 언관들이었던 겁니다. 27살의 임사옹은요, 언관직을 거쳐 고위직으로 향하는 단계였습니다. 엘리트 관리로서 승승장구하던 임사옹엔 더한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야. 느낌 오십니까 지금? 예. 임사옹의 장남 임광재가 왕가와 지금 혼인을 맺게 된 겁니다. 또 왕가가 됐네요. 네, 대군의 손녀 사위에서 공주의 시아버지로 또 한 번 승격하게 된 겁니다. 1475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의 말과 명령을 문서화하는 예문관이라는 관청에 최한정이라는 한 관리가 추천돼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종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경연 자리에서 임사옹이 최한정을 예문관에 임용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나이가 50이 지나고 본래의 학문이 없으니 제 비록 이업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26살의 젊은 관리 임사옹이 와, 자신보다 지금 나이가 2배나 많은 관리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한정은요, 성종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사옹이 소신을 헐뜯었는데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직을 청합니다. 아나무인으로 굳은 임사옹의 오만한 행동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며 제잘난 맛에 취해 살던 임사옹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지는 일이 생깁니다.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종은 태조 이성계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죠. 자, 그런데 제사를 마친 성종이 신하들에게 이런 질책을 합니다. 선왕인 예종께 승지 임사옹이 마땅히 첫 잔을 올려야 하는데 어째서 부른 뒤에야 온단 말이냐. 당시 임사옹은요, 나라의 큰 행사와 궁궐의 의례를 담당하는 예방승지였거든요. 예방승지였던 임사옹은요, 선왕 예종의 영전 앞에 첫 잔을 올리는 그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임사옹이 예방승지로서 철저한 준비는 못할 망정 왕이 부를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종은 불편함을 드러내며 애둘러 질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임사옹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주상께 그대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벌을 청하시게. 임사옹은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표정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이미 질책을 받았는데 또다시 벌을 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거만하게 말하는가? 자네가 벌을 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죄를 다스리도록 주상께 요청드리겠네. 내키지 않는 티를 팍팍 내면서 할 수 없이 성종에게 죄를 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잊고 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친의 사위이자 선왕의 사돈인 임사옹은 성종이 챙겨야 할 집안 식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속내에 어찌됐든
성종은 이런 임사홍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눈감아 준 겁니다. 그러던 1477년 성종이 추상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중전이 출궁할 모든 준비를 갖추어라. 폐위를 명령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전하, 신이 오늘 죽기로 가나옵나이다. 모후가 폐위된다면 원자는 능히 보존하지 못할 것이옵나이다. 지금은 비록 원자가 어리시어 사정을 모르고 계시나 훗날에 장성하시어 중전이 억울하신 사연을 듣고 나신다면은 그때는 피눈물로도 부족하나이다. 전하, 전하. 앞장서서 중전 윤씨의 폐위를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사실 이때 임사홍은 우승지로 있었는데요. 임사홍뿐만 아니라 다른 승지들도 폐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아직까지도 폐위의 명확한 이유를 신료들 사이에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생모를 폐위시킨, 중전의 생모를 폐위시키게 되면 후폭풍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중전 윤씨가 별궁에서 근신하는 정도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임사홍의 자신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죠. 그리고 임사홍의 발언으로부터 1년 뒤 성종은 임사홍에게 한 가지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임사홍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삼았다. 29살의 임사홍이 정삼품의 도승지가 돼서 조선 권력의 중심부로 한 발짝 성큼 내디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임사홍이 도승지를 맡은 지 약 2주 뒤 조선 조정에는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무렵 조선에 이 흑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뭐 금주령을 내리거나 의견을 구한다는 뜻의 구원 전교를 내려 국정 운영에 대한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도승지 임사홍이 위험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비도 때의 운수가 마침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제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흑비가 내릴 때가 되어 내린 것인데 어찌 이걸로 불길한 징조이니 하늘의 경고이니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센 언관 그저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임사홍이 왕과 신하들의 소통을 막은 이때 평소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조정 신료들은 대동단결해서 임사홍을 이렇게 욕합니다. 소인. 군자가 도덕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성인이라는 완벽한 존재에 다가간다면 소인은 그 정반대를 뜻합니다. 즉 유교가 진리고 권력인 조선에서 소인이란 선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또 유교가 중요하잖아요. 네, 임사홍 내 이놈 딱 걸렸다 라는 태도로 총공세를 펼치는 이 조정의 신료들, 소인 임사홍을 처벌해달라는 신료들에게 성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어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대가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줄 아는가? 뭐 임사홍의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사홍을 소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조정 신료들 역시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임사홍이 문제적 발언을 한 지 8일이 지난 1478년 4월 29일 분노에 찬 성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임사홍을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라.
임사홍에 대한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 이유. 야, 이거 대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성종이 진짜 큰일인가 봐요. 막 편까지 들어줬는데. 현석규. 바로 이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언관직을 거친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현석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성종이 총애하며 가장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임사홍이 승지일 때 현석규는 승지의 수장인 도승지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때 현석규는 임사홍의 선임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년 전 도승지인 현석규와 승지대 사이에 다툼이 좀 벌어졌어요. 이때 화를 참지 못한 현석규가 상대방이 너! 라고 부르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관료들에게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이런 현석규의 태도는 좀 무리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지들은 현석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그의 처벌을 요청했고 결국 채통을 잃은 도승지 현석규를 향한 언관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석규를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주동한 인물이 누구였다? 임사홍. 바로 임사홍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복인 언관까지 동원해서 현석규 문제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디어 1년이 지나서 밝혀진 거예요. 성종은 불을 뿜듯 분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사홍은 이 죄목으로 몰리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와, 붕당초성죄. 붕당초성죄. 이 붕당초성죄. 죄인의 가산을 정벌한 뒤 당사자들은 참여에 처합니다. 임사홍의 처벌을 감형해서 살려줄 것을 명합니다. 정이 있구나. 역시 왜 그랬을까요? 그 가족들. 맞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왕실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종은 임사홍을 평안도 의주로 유배 보내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소인 임사홍에게 뒷배마저 있으니 지금보다 큰일 저지를 자다. 이런 자는 절대 조정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임사홍이 조정에서 쫓겨난 지 8년째가 되던 8년. 1386년 성종의 어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8년? 임사홍의 직첩을 도로 주라. 여기서 직첩이라고 하는 건요, 신료가 관직을 하사 받을 때 받는 임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사홍의 임명장을 돌려주라 라는 이 성종의 어명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복직하거라. 맞습니다. 임사홍의 벼슬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임사홍은 목숨을 보존한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제 또 직첩을 돌려받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임사홍이란 악을 징계하소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임사홍의 복귀를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종 역시 쉽사리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조정 신료들은요, 성종에게 초강수를 둡니다. 전하의 뜻을 꺾지 못했는데 뻔뻔스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조정 신료들이 사직서 던지면서 임사홍의 복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겁니다. 그렇게 성종과 신료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조정 신료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럼요. 진짜 소인은 저들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언제까지 들먹이려 하는가.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29살 청년이었던 임사홍의 나이 어느덧 47살이 된 해였습니다. 와, 진짜 세월이 금방 갔네요. 자, 그러던 1496년 7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임사홍에게 또 한 번 어명이 내려옵니다. 임사홍에게 각각 한 자급씩 올려주라.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내린 왕은 누구다? 연산군이었습니다.
성종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연산군이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를 했거든요. 즉위 초반 연산군이 일종의 공신 우대 차원에서 공신 집안 적장자들의 품계를 올려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임사홍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선왕께서는 생전에 임사홍에게 다시는 일을 맡기지도 않고 품계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료들은요,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조차 임사홍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면서 임사홍의 품계를 높이라는 어명에 맹렬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시작된 연산군과 조정 신료들 간의 논쟁은 자그마치 1년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사홍에게 품계를 줘서는 안 된다며 신료들이 사직을 청한 일은 무려 70번이나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말합니다. 임사홍의 품계를 도로 회수하라. 희망 고문 끝에 받았던 품계를 다시 뺏기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당한 치욕을 꼭 대갚음하리라 다짐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1500년 8월 연산군에게 상소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천도는 10년이 되면 변하고 나쁜 짓 한 사람도 10년이 되면 반드시 선에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어째서 한 말의 실수로서 한 평생의 결점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자, 이 상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인으로 낙인 찍힌 뒤 20년이 지나도록 이 조정의 공공의 적이었던 임사홍, 그를 위해 이런 구명상소를 올린 인물 임승재, 임사홍의 아들, 사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임승재가 이렇게 당차게 아버지 임사홍의 구명상소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사홍의 맏아들이 지금 예종의 사위가 되었죠. 네. 그렇죠. 자, 막내 아들 사남 임승재. 임승재 역시 성종의 딸인 휘수공주와 혼인을 한 거예요. 승재야. 예, 우리 오늘 어릴 때처럼 신장 한번 놀아보자. 숭재는 노래와 춤이 능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혹 노래도 하고 혹 춤도 추고 혹 활도 쏘고 혹 말도 달리는데 날마다 숭재와 짝이 되었다. 연산군은요, 임승재 집까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궁궐과 임승재 집 사이의 민가를 무려 40채나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야, 연산군답다. 그리고는요, 궁궐과 임승재 집 사이에 담을 쌓아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임승재와 연산군은 매부 형님 사이를 넘어서 둘도 없는 영혼의 단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들, 아무리 연산군의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조정에는 임사홍의 복귀를 반대하는 신료들이 팍팍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좀 달랐어요. 성종대 커진 신료들의 발언권이 무오사화로 인해 크게 위축이 되면서 사사건건 임사홍의 복귀를 가로막던 목소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임사홍은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어명을 받게 됩니다. 임사홍을 관직에 다시 등용하도록 하라.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임사홍이 드디어 조정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의 나이 54. 와. 조정에서 내쳐진 지 무려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요.